네,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정민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작업치료학과. 네. 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고 인터뷰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작업치료사가 한 13,000명 정도밖에 없어서 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네. 이제 우리 작업치료 그 면허는 보건복지부 면허로서 네. 65년부터 이제 면허제도가 신설됐었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79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처음 4년제로서 네. 그 작업치료사 양성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98년부터 네. 이제 학과로 뽑게 시작된 거는 이제 98년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3,000명 정도 배출되고 일반인에겐 굉장히 생소한 직업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작업치료사는 지금 현재 재활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장애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사회복귀를 도와드리는 그런 네. 전문 직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이제 운전도 포함이 포함되는 됩니다. 거군요. 그 얘기 또 시간 되면 또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망 직종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예, 네.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래 유망 직종 뭐 탑 10 안에 거의 매년 들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는 유망한 탑 10이 안 직종입니다. 됐고요. 우리나라도 작업치료사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순위에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연봉도 세고요. 연봉은 예. 그냥 대졸 초임 뭐 거의 그래요?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층의 교통사고 사망자가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노인 운전자들이 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이제 노화라는 것은 이제 뭐 시력이나 청력, 그다음에 판단력, 집중력, 신체 기능이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운전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뭐 가볍게는 이제 접촉 사고부터 큰 네. 사망 사고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중에서 네. 상당히 고령 운전자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고령층의 노인 어르신들을 할지라도 이 운전 재활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네. 일단 장애인 쪽으로 이제 운전 재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산재 장애인들이 사회복귀나 직업복귀를 위해서 지금 산재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전 재활 제도를 통해서 네. 사회복귀를 돕고 있고요. 노인 운전 재활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에서 노인 운전자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그 면허를 취득하시고 그 갱신하는 기간에 정기적성 검사를 통해서 인지 평가를 좀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강제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실 때 하시고 컨설팅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기존 재활 치료하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작업 치료학과에서 네. 전공자들이 하는 뭐 운전 재활이라든가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뭐 큰 차이라고는 못하겠고요. 네. 일단 재활치료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기능이 많이 향상돼서 사회복귀를 하시게 되는 노인도 계시고 장애인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재활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운전재활이 필요하신 분도 계신데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풍을 가지게 됐는데 운전해도 될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운전이 어려우시겠습니다라고 이제 가이드 해드릴 수도 있고 조금만 훈련을 집중력 훈련이라든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면 다시 운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인 또 재활 치료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 그런데 이 신체적인 어떤 그 노화 현상이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노인이라면 네. 충분히 아주 길게 운전 재활을 통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몇 세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이를 따지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개개인의 기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네. 그 기능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네. 기능이 좋으시면 정말 100세까지도 하실 수 있고 기능이 이제 좀
뭐 요즘은 조기 치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40세가 돼도 하면 안 되고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령을 딱 타겟으로 이 연령이 되면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그 연령이 됐을 때 이제 치매도 발병할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중간에 제가 말을 끊은 것 네. 같은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운전 제한을 예. 하는 건가요? 예. 이제 일반 어르신들은 네. 사실 이제 병원에 가셔서 운전재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네. 치매 검사를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어떤 점수대가 되시면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런 이제 간단한 가이드를 네. 받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전문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면허 시험장이 있잖아요. 네. 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간단하게 노인의 인지 신체 기능을 평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또는 이제 계속 하셔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방향이면 더 안전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시력이 좀 노안 현상이 있다. 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운전 재활 치료로 극복이 가능한 건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그 시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야간 운전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때를 피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뭐 이제 너무 번잡한 그 러시아어 시간을 피하신다든지 또는 너무 장거리 운전은 하지 않으신다든지 네. 고속도로는 좀 안 타시는 게 좋겠고 이제 이런 안전운전 수칙을 좀 가이드를 받으시면 네.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최근에 하여튼 뭐 네. 몇 년 전부터 하여튼 그 개인 택시 면허 사업자들의 그 연령 문제가 네.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연령 제한한다는 것도 참 그렇고 예. 몇 세 이상 하지 말아라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능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운전재활 전문가가 그분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그런 제도가 빨리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교수님 보시기 생각됩니다.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네. 또 그 나이가 60세 이상인가 네, 70세 이상 되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 노인의 경우 5년에 한 번 정기적성 검사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3년으로 단축됐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인지 검사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 네. 어떻게 합당하다고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모자란 점이 있다고 보세요? 아직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설사 이제 거기서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면허 취소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네. 그런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완할 점이라든가 그런 건 뭐 생각나시는 거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인지증 검사를 해서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증이라고. 인지증이 이제 우리나라 치매하고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든 노인이 이제 그 일본에 만들어진 그런 인지 평가를 꼭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한 분들한테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이 보완돼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자, 그 운전 재활 치료에 대한 필요 여부라 그럴까요? 그런 점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운전 재활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네. 하면 되냐 안 되냐 평가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런 생명이나 안전 또 이제 대중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게 한 측면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신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 후천적 장애로 척수 손상이 됐다거나 이런 분은 사실 인지 손상은 없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핸들을 쥐고 차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네. 좀 보조 도구라든가 그 차량을 좀 이렇게 변형시키면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을 또 돕는 측면이
또 운전재활의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그 네. 지금 작업치료사분들이 그걸 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작업치료사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전재활 전문가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70% 정도는 작업치료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업치료사가 작업이라는 특성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전에 필요한 기능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이 기능이 되는지를 인지적, 신체적으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여러 나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갈수록 우리나라는 좀 뒤늦은 것 같고요. 예. 이 운전 재활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적 이제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 작업치료사 협회하고 네. 이제 운전재활 학회에서 이제 우리 대학생 작업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도움이라는 그런 과정을 마련해서 도로교통공단이랑 한 1,000여 명 배출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 학생들이 지금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나가서 이런 노인 어르신 안전운전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컨설팅을 이제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이런 재원들이 나중에 커서 운전재활 전문가로 많이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통해서 운전재활 평가가 필요하다. 또 운전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좀 도와드리고 아닌 분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말린다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이제 이런 전문가들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민혜 교수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